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김미경의 리부트하라. 김미경의 리부트 책을 지금 계속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2장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김미경의 리부트 공식,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지난 방송에서 영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죠. 첫 번째 뭐였어요?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여러분, 변신할 준비가 되셨죠? 자,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신을 해서 온라인 온택트로 이렇게 세상과 연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어졌을 때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리부트 공식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두 번째 공식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신하는 것. 그래서 온라인으로, 온택트로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 워커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김미경 대표님은요, 2020년 4월 달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막 110만 명까지 넘어갔어요. 그럴 때, 100만 명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들에서 용수철 클럽 6주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벌써 온라인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용수철 클럽, 일명 용클이라고 해서 이제 김미경 대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영상을 올려주고 거기에 댓글로 미션이나 솔루션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서 그 불황을 극복하는 그런 해법들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했다는 거죠. 벌써 그렇게 이미 김미경 대표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댓글 중에 하나, 이제 이게 싱글맘 에스더라는 분이 사연을 올린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죠. 저는 면역력을 키우면서 하루를 간신히 이겨내고 살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힘들 때는 하루 마무리로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저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6살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못 가니 집에 두고 출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혼자 기다릴 아이 때문에 뛰어가면서도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올렸던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아이하고 이렇게 6살 난 아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늘 아이를 유치원을 못 가서, 코로나로 유치원을 못 가서 혼자 두고 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직장에서마저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제 갈수록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 카페를 가도 마찬가지고, 뭐 커피숍 어디든 가도 사람이 없고 다 기계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인으로 계산하고 결제할 수 있게 다 해버린 거죠. 그런 주문을 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일할 자리들은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했던 일자리들을 AI 인공지능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훅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실직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직을 하고 저기를 하지만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해도 그래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도 사장이지만 사장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일자리 형태는 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게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내 일을 하는 것이 그 상대에게, 그 회사에게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를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젝트를 계약하고 또 내가 뭐 회사와 계약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례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 민정씨라는 분, 민정씨라는 분이 그 10여 년간 디자인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 실력도 좋고 감각이 좋아서 팀장까지 하는 고속 승진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죠. 근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육아를 하면서 짬짬이 쇼핑몰을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쇼핑몰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일러스트로 그리는 게 이제 취미가 있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누가 그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해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생겨나고, 그래서 혼자 쇼핑몰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자기네 쇼핑몰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든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해서 또 정식 직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정식 직원으로 되고, 결국은 이 민정씨라는 분은 자기가 실력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에서 혼자 쇼핑몰을 운영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계약직으로 갈 수도 있고, 정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선택권이 있는 것. 그래서 이 민정씨가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거죠.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은 2, 3년 안에 이런 역량을 갖춘 인디펜던트 워커들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정씨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나답게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게 되게 이 재택근무를 하고 이러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업무 형태는 이전에도 이제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시도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수인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트위터 CEO 잭 도시는요,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2020년 5월에 직원들에게 원한다면 무제한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제적인 재택근무를 한 연습은 기존의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직원을 뽑을 때 면접도 직접 이렇게 안 보고 화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도 화상으로, 뭐 퇴사할 때까지 발음이 샜어요. 퇴사할 때까지 정말 대표를 한 번도 안 볼 수 있는,
회사를 별로 거의 갈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인디펜던트 워커가 일하기에 최적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고 그 회사 안에서 이렇게 직접으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불안해서 언제 잘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밀레니얼 세대가 진짜 원하는 삶이 이런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거였죠. 인디펜던트 워커들의 세상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워라밸은 뭐였어요? 일과 삶의 밸런스, 어떠한 저기에 매이지 않는 것들을 되게 원했던 거죠. 자, 당장 먹고 사는 생계와 내 인생, 내 꿈 사이에서 꿈과 행복도 좋지만 그 회사라는 안정성도 포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몸은 회사에 있어도 또 퇴근 후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것,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밀레니얼 세대가 진짜 원하는 삶. 출근하지 않고 언컨택트로 일하는 건 밀레니얼 세대가 바라던 바죠. 상사 눈치 안 보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노동을 줄이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추세는 밀레니얼들의 등장과 함께 미래 일자리의 대세가 될 겁니다. 라고 언컨택트의 저자인 날카로운 상상연구소의 김영섭 소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컨택트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딱 하나, 결국 실력뿐이다. 옛날에는 그 대면 시대에는, 컨택트 시대에는 우리가 일은 좀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고 회사에 충성심이 있으면 그것도 능력으로 쳐줬었죠. 함께 일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뿐이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꼭 이걸 물어봐야 된다. 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건 혼자 일하건 똑같이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인가? 함께 일하든 혼자 일하든 똑같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 실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야, 심각하죠. 그래서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야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춰야 할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첫째, 코어 컨텐츠를 가져라. 코어 컨텐츠는 뭐냐면은요,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컨텐츠다. 바로 코어 컨텐츠는요, 핵심 컨텐츠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좋아하는 그런 나만의 컨텐츠, 그것이 코어 컨텐츠다. 그래서 이 코어 컨텐츠는 누구나 5년 이상 집중해서 노력을 한다면 남과 비교 자체가 불필요한 자신만의 코어 컨텐츠가 된다. 그런데 5년간 내가 해볼 수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 즐겁고 좋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 게 지겹거나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걸 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책을 쓰려고 하는 것, 강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제가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저만의 또 코어 컨텐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시대에 맞게 내가 온라인으로 온택트 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갖추고 또 이렇게 워크 펜던트, 인디펜던트 워커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코어 컨텐츠를 가져라. 둘째는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두 번째 거였죠. 두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신하라. 기초적인 SNS 마케팅부터 구체적인 홍보까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처음 직업세계에 발디딜 때부터 지금까지 익힌 디지털 기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런데 김미경 대표는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대개 혼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든 마케팅이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SNS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기본이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셀프 업그레이드, 스스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부죠. 끝없이 공부하는 거. 정말 제가 봐도요, 우리 김미경 대표님 공부 열심히 하셨다. 이 책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그동안에도 많이 해오셨지만 이 책을 내기 위해서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렇지만 제가 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자, 혼자 일을 하게 되면 일감이 끊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일이 끊겼다는 것은 독립한 게 아니라 고립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자,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아들이 음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게 뭔지 알아?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프리랜서들이 각자 일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일은 드물어. 서로서로 소개를 해줘야 하거든. 일단 소개를 받아야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잖아. 그래서 나 요즘에 형들이랑 밥 먹고 술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가 해야 할 네트워크 관리란 얘기예요. 혼자 한다 그래서 관계를 전혀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혼자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제 막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아들도 이렇게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 일을 시작한 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혼자 집에서 작곡을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혼자 작업해서 곡을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입은 연주를 해서 얻는데, 그런데도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참 다방면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인디펜던트 워커들이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달은 돈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돈 들어온 달은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일 없는 달은 또 되게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인디펜던트 워커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기 위한 갖춰야 할 5가지 코어 컨텐츠를 찾아라.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리부트 공식 마지막 네 번째, 내 인생을 바꾸는 리부트 공식 네 번째입니다.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해라는데요. 세이프티는 바로 안전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하잖아요. 안전이 최고다. 모든 소비의 전제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일단은 안전한가를 묻는다는 거죠. 식당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를 가도 이 식당이 안전한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일단은 안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것. 일단 앞으로 안전하냐는 질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전하냐는 질문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면 내 영업장이 모든 게 안전하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이게 네 번째 공식입니다. 자, 세이프티 감수성이 한국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드라이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진료하는 의사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진료를 하고 시간도 빠르게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 한국이 가장 앞섰던 것이 결국은 세이프티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 국민의 안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혹은 다른 것을 희생을 해서라도 최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문제라는 것을 얼마만큼 느끼고 대처했는가. 그것이 세이프티 감수성이다. 세이프티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일상의 기준이자 전제가 된다는 것. 그러나 막상 세이프티를 지켜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방식을 버리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방역 시스템을 갖춘다던가, 어쨌든 그 방역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또 영업을 잠깐 멈춰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또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참 그러네요.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 붙을 필수 형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한 학교, 안전한 여행, 안전한 음식, 안전한 제품. 안전하지 않으면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없다. 당신의 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세이프티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이프티 감수성이 높은 제품이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통하는 시대가 왔다. 자, 이 세이프티 마케팅은요, 얼마나 세이프티 감수성이 높은지를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산지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것, 사진과 영상, 뭐 상세한 설명 등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세이프티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만일 식당을 운영한다면 내가 안전한 식당인가를 매일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안전한 학원, 안전한 독서실, 안전한 편의점, 안전한 세탁소, 그 무엇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처음 풀어보는 이 숙제에 대해서,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푸는 최고의 방법, 그 최고의 방법은 진심이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거죠. 진심 어린 세이프티가 당신의 리부트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함께 나눠봤어요. 이 책의 2번째 파트거든요. 김미경의 리부트 2번째 파트, 내 인생을 바꿔주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을 함께 2번의 영상으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조금 제가 이해하는 부분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나누어 봤는데요.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갔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다음 장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는 것.
다음 영상에서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는 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파트 1, 파트 2 함께 나눈 것 여러분 다음 영상 볼 때까지 생각해 보시고 책도 사서 보시면서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응원도 잊지 마세요.